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 구로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수련관에서 근무할 생활체육팀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인면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에서는 바리스타 포스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기능직과 상용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성별에 제한은 없지만 본인 또는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번 시간에도 입시 박사 고종필 쌤과 함께합니다. 쌤,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고졸필. 고졸필, 네, 함께 했잖아요. 왜냐면 그 예명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들. 너무 큰 괜찮지 않아요? 입시 박사 고졸필. 고졸필. 네, 좋습니다. 딱인데? 찰떡인데? 네. 우리 앞으로 저희 자막도 바꿔주세요. 고졸필로. 네. 아니, 특성화 친구들은 이 입시를 언젠간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후진학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네. 그 일학습 병행 세미나, 특성화고 선생님들 상대로 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오. 상당히 열정들이 그럼요. 넘쳐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일학습 병행하는 네네.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다들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주셨는데 네. 서울 로봇고에서도 오시고 어허. 그래서 예, 인사 반갑게 나누고 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시 정말 중요한데요. 네. 입시 박사 네, 고졸필님과 고졸필, 함께합니다. 한번 자, 저희가 아까 고민해보겠습니다. 국내 여행 안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네. 2부에서 넘어가시죠? 네네네. 예,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해외여행 못지않게 국내 여행도 요즘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해외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국내 여행입니다. 음. 제 국내 여행을 보시면은 국내 여행에는 행사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행사 지시서 있는 거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매뉴얼이 정확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사 지시에 따라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준비를 하고 영접을 하게 되죠. 영접이라는 건 미팅 이거예요. 팻말 들고 우선 맞아야 되니까 네. 미팅을 하고 차량을 한 다음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잘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시면 똑같지 않나요? 그 미팅을 하고요. 네. 패키트를 만나고 차를 타면 누가 있죠?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가이드가 막 관광자로 해설을 하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 그래서 국내 여행 안내라는 게 국내 여행 가이드를 말하는 가이드를 거예요? 하는 일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는 이게 가이드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네. 실제 요거는 가이드가 거의 다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관광자를 해설하죠. 그다음에 행사 진행을 하고요. 위기 관리, 만족 관리, 환송 보내는 것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정산 보호까지. 잘 보시면은 네, 가이드가 한다고 가이드 일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여행이 네네. 가이드가 필요할 정도면 글쎄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렇죠. 걸까요? 이게 국내 여행은 뭐냐면 국내 여행은 이거예요. 해외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게 더 많아요. 국내 여행. 우리가 국내 여행 할 때는 가이드가 필요한가요? 거의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필요 네,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이제 저희가 여행 다니면 되고 단체 관광. 그렇죠. 단체 관광할 때 이제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효도 관광. 효도 관광할 때 정도나 좀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자, 학습 모듈도 그럼 한번 짚어볼까요? 뭐 네, 여러 학습 가지가 모듈, 있네요. 네, 좀 자세히 보면 좀 되게 많죠. 10번부터 쭉 보시면은 지시서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휴양이 딱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인지 휴양인지. 휴양하시는 분들은 일정들이
빡빡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느슨하게 진행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만약 관광이다. 근데 이분들은 느슨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빨리빨리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것도 있네. 쇼핑이다. 목적이 쇼핑인데 실제 쇼핑센터를 안 가 잘. 예. 들려도 시간을 너무 좁게 잡아. 그러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확인한 다음에 일정을 확인하고 이건 능력인데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여행 갔을 때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휴양을. 휴양. 그래서 저도요. 예. 웬만하면 다 빼달라고 해요. 그래서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거기서는. 왜 안 좋아하냐? 가이드가 크게 필요 없는 여행. 그래서 옵션이 안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좀 여기저기 그렇죠. 많이 가야 네. 거기서 또 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옵션 여행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기 가면 그럼 너무 자유여행을 끊으시지 그러셨어요? 자유여행 가면 또 와이프가 싫어해서 그거는 불안하다. 특히 하시네. 네. 널 뭘 믿고 가냐 자유여행을. 그래서 안 돼. 집에서도 집에서 돌아냐. 알겠습니다. 집에서 돌아냐. 예, 네, 다음 그렇습니다. 이야기 넘어갈까요?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국내 여행 안내 행사 준비를 하면 됩니다. 행사 준비는 자 이겁니다. 준비를 할 때는 답사를 진짜 이거는 빡세게 하셔야 돼요. 네.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요. 강사도 똑같습니다. 강의나 모든 방송이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어느 직업을 하든 실전에서는 백종원 씨가 한 마디 갑자기 기억나네요. 백종원, 저 요즘에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백종원 공무원 씨가 너무 재밌어요. 네, 거기서 그 명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백종원 씨가 뭐라고 거기 있냐면 요리를 되게 심플하게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딱 심플하게 딱 이런 양념을 싹 빼고 소금 간만 해서 딱 간을 맞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나 내공이 완벽해야 마지막에 실전에서 요리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던지거든요. 여행 가이드를 할 때 보시면 되게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쉽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너무나 빡세게 했기 빡세단 말 안 되죠. 에헤이. 너무나 열심히 네.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지금 MC님이 되게 편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렇게 편하게 그냥 생방송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실전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차량 탑승 후에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죠. 요거는 제가 말빨이 좀 필요해요. 말빨. 제가 여행 가서 가장 힘든 분이 말 없는 가이드도 있어요. 해외를 갔는데 가이드가 한마디도 안 해요. 와, 그래서 여행 망했다. 네. 근데 그분이 딱 한 10분 갔거든요. 첫 마디가 제가 오늘 처음이라 제가 가이드가 아니고 제 모시러만 왔어요. 가이드님이 네. 겹쳐서 일정이. 진짜 안 둬요, 한숨을. 네네. 근데 딱 갔더니 가이드는 난리 났더라고요. 역시 가이드는 이렇게 말빨이 좀 있어야 돼,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좀 네. 휘어잡아야 네. 이 일정이 꼬이지 않고 그럼요. 또 여러 명을 인솔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탁탁탁 치고받고 협의도 카리스마가 필요한 하고 걸로. 카리스마도 예. 하고 거기 별로 안 좋다고 하면서 은근히 밀어주면서 일정 맞춰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스토리 발굴하는 거. 요거는 스토리 발굴하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매뉴얼로 재미가 없어요. 매뉴얼은 재미없게 딱딱하잖아요. 여기서 나의 살을 좀 덧붙이고 예시를 덧붙이고 그거는 뭐 짬밥이 좀 차면 되겠죠. 아이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식사 안내. 식사 안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식사 안내, 교통 안내, 숙박 안내, 쇼핑 안내, 선택 안내, 관광 하기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친구들 이런 걸 다 배우는데 단순하게 안내하기가 자 이겁니다, 저겁니다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 안내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거기에 자 식사를 안내할 거죠. 그럼 거기 식사 실제 제공하는 그 사람들하고도 친해야 되고요. 거기 업체하고도 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가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네.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이걸 다 배워요. 배우는데 바로는 안 되죠. 이거는 짬밥 해결해 줄 겁니다. 짬밥이란 말도 안 되나요 혹시 방송으로? 이왕이면 경력? 경력으로. 경력으로. 내공이나 죄송합니다. 경력으로 순화를 해볼까요? 강력 예. 멘트군요. 네. 예, 10대들이 보는 방송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네 우리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요. 경력과 예.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위기관리. 위기관리는 정말 어려워요. 위기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매니저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걸 배우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만족 관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처리는 이런 정산 보고나 영수증 요거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영수증 관리? 일지 관리랑 영수증 관리. 예. 왜? 학교 다닐 때 강쌤이랑 저랑 강의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실습일지 써라. 제발 매번 챙겨라. 저희 한 방송 나오셔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실습일지는. 근데 그걸 쓰는 친구들은 자 이거를 한 달에
한 20번 넘게 쓴다. 제가 보기엔 대기업, 공기업 다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쓴다. 제가 보면 취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쓴다. 집에 있는 거죠, 그냥. 예, 집에 있는 겁니다. 네, 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니까 취업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 때 수능이 끝난 상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30%는 취업한 친구들, 70%는 시험 본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30%한테 뭐라고 했냐? 회사 가서 사랑받는 방법은 너희들이 인사 잘하는 거랑 너희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지를 매일 써라. 지금까지 안 썼지만 오늘이라도 결심하고 써라. 3줄 일자라도 써라. 그러면 성공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학습 모듈 알아봤는데요. 네네. 여기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도 알려주시죠. 네, 직무 수행 능력 보시면은 이제 국내 여행에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자의 문화 성향 파악하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라마다 문화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아시안 쪽도 있고요, 뭐 유럽 쪽도 오실 거고요, 좀 멀리서 오실 거고, 아프리카에서 오실 거고, 많이 오실 거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사람마다 성향이 정말 다를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전에 이런 문화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여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지 저런 사람들은 저쪽 계열의 사람들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성향이구나 그런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정보 수집 답사하기는 국내 여행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미리 가봐야 돼요. 요즘에 드라마를 제가 맨 드라마 보나?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스카이캐슬 말고 죽어도 좋아. 거기 나오는 보면은 이 본부장이 이 사무행정만 봐요. 네. 근데 이게 딱 매장으로 쫓겨가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겪으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매장에서 겪으면서. 왜? 실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많이 배우죠. 그럼 저는 추천드리는 게 놀 때 많잖아요. 지금 맨날 놀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가봐라, 현장으로. 수능 끝나고 놀잖아요. 가보세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걸 여행 가서 일지를 쓰고 저는 하나 추천드리는 게 여행 서비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블로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여행 갔을 때 여행 기록 일지를 블로그에 올리세요. 그럼 저는 취업에 도움되고요. 경기도 도움되고 네. 앞으로 여러분이 일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행상 재확인. 여기 써 있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재확인이에요. 제발 확인을 빡세게 하셔야 돼요. 행사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그렇죠? 재확인하시고 물품을 정확히 준비하시면 행사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소개했을 때 먼저 뭐라 하면 되냐?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네. 우리 친구들은 남을 알기 위해서는 남이 오픈을 안 하죠. 처음 본 사람이 얼마나 경계심이 많겠어요. 이때 나의 편한 부분을 딱 오픈하면 됩니다. 제가 가이드 만나보죠. 경력 많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가이드 가보면 그분들이 딱 하는 말의 대부분 뭐냐면 자기 좀 이렇게 실수한 거를 많이 설명을 해요. 여기서 내가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어떻게 힘들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족이랑 어떻게 떨어 산다. 힘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자랑은 좀밖에 안 해요. 처음 하신 분은 자기 자랑을 막 해요. 내가 왜 뭘 다 잘 알고 말 알고 그러면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일정을 정확히 안내해 드려야 돼요. 어떤 일정이냐? 첫 번째는 당일 일정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일정도 소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지 기본 정보도 정확히 안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주의사항. 제가 해보면 주의사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근데 중요하죠. 네. 큰 실수할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거를 누가 하느냐? 실제 신입들은 다 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베테랑들이. 네, 베테랑들은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마인드 측면이니까 뭐 뒤에도 한번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할까요? 네. 네, 스토리 발굴하기 또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 발굴하기. 이 스토리 발굴하기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하나가 있어요. 고객들에게 전달할 부가 정보를 고안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기본에 있는 자료에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관심이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아까 말했던 여행 서비스라고 해서는 여행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런 걸 덧붙여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전 안내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하기. 질의응답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네. 저 사람이 왜냐면 고객은
아, 또 백종원이 하면 또 기억나네. 이거거든요. 백종원 씨가 고객은 대부분 그 식당들이 망하는 식당들이 그래요. 다 맛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얼굴에 대고 음식 너무 맛없어요. 못 그러잖아요. 맞아. 저 음식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지 않습니다. 고객들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만약 가이드나 이런 여행사가 마음에 안 들면 웬만하면 컴플레인 쉽게 안 걸어요. 귀찮으니까 본인이 그냥 그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질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민감성이 좀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에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저 사람이 말을 좀 아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그마한 거에 표정 변화나 그런 것도 신경 쓸 수 있으면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대사에 대한 예상의 질문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롤플레이를 좀 해보시면 여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여행 안내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아까 좀 짚긴 했지만 사람들을 인솔 하다 보니까 네. 안전, 사고 이런 게 가장 또 정말 이거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핵심입니다. 진짜 예. 이거는 저희가 캠프를 진행할 때도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면 웬만한 회사 가면 이게 다 거의 들어가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으로 가시면 여행뿐만 아니라 서비스직이라면 환자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그럼요. 여행이든 캠프든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 대처법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주위에 병원들 체크리스트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저희는 그걸 다 합니다. 항상 캠프 진행을 하거나 회사에서도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캠프 주위에 병원이 다 돼 있어요. 이 병원의 뭐 운영 시간이나 어떤 거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 생기면 정확하게 상사한테 바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네. 바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요즘에 광고에 공익 광고죠. 엄청 많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 밑에 숨는다. 넓은 공터로 나간다. 그렇죠? 차에 있지 않는다.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최근에는 많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이거 안내 별로 안 했어요. 뭐 불났을 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실 도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분실 도난은 이게 생기면 누구한테 보통 책임이 갈까요? 회사로 가는 거죠. 그렇죠. 회사와 네. 가이드한테 회사로 책임을 가야죠. 전가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회사와 가이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목욕탕 가면 써 있죠? 목욕탕 가면 분실 그쵸? 시 책임지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분실 시 고가의 유가에 상하는 제품은 네. 카운터에 맡겨라. 그렇지 않은 제품은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그 조항까지 써 있어요. 네. 그렇게 정확히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규정품이 있으시면 금고에 넣어놓으시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면 먼저 미리 맡기거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 전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고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관리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친구 3수준이니까 상사에게 바로바로 보고하는 그런 네.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NCS 여행 네. 서비스 실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여행 서비스 분야에 우리 친구들 진출을 할 때 네네.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같은 거 꼭 있잖아요. 자격증, 직기촌을 빼나요? 넘어갈까요? 다 싹 제가 다. 시간 네, 관계상. 네. 네. 그럼 수족다 넘어가서. 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시간을 보면 네. 내년에 얘기해야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았네요. 네. 네. 자격증을 보시면은 우선은 여행 서비스 자격증을 좀 보겠습니다. 여행 서비스는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가 있어요. 네. 자,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부터 쭉 있죠. 알겠습니다. 보통 뭐 통역하면 동시통역사를 네네.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자격증 굉장히 좀 취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관광통역 안내사 이거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동시통역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한국외대 대학원 가서 오, 대학원을 합격한 게 아니라 거기를 합격하려고 학원을 다녔어요. 예, 그렇죠. 요즘은 2달 다니다가 정말 토가 나와서 못하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루에 20시간까지 하거든요. 통역사 학원 공부를 20시간 해서 하루에 네. 못 따라가겠어요. 오, 너무 빡세서. 네. 제 머리 IQ가 92거든요. IQ가 딸려서 그러긴 한데, IQ가 낮아서 그러긴 한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닙니다. 이거는 토익이 한 760. 760이면 금방 해요. 760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 시험에서 영어를 보지 않아요. 보시면은 네. 시험 내용을 잘 보세요. 시험 과목이 1차 시험이 현대사
봅니다. 아, 그러니까 토익이 760 정도 이상이면 지원이 지원해요. 가능하니까 지원하시면 돼요. 아, 외국어 시험은 따로 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국내로 오시는 분들은 왜냐면 요게 더 필요하거든요. 국내 근현대사를 가는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해설할 수 있냐. 그다음에 관광 법규랑 관광 학개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걸 하셔야 되고 2차 시험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국가관을 봐요. 국가관, 오. 사명감, 야. 그다음에 예의, 품성, 성실성 이런 걸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면접에서 본다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 발표의 정확성 이건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면접 볼 때 우리 MC님은 우리 회사가 좋나요? 라고 타고 물어보거든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너희 학교가 좋니? 네. 아, 저희 학교 별론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얘를 뽑을까 안 뽑을까요? 안 뽑죠. 안 뽑습니다. 왜? 안 뽑아요. 야, 본인 학교를 싫어했는데 들어와서 우리 학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관이 뭐냐? 이 국가관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해외 분들한테는 누가 얼굴이에요? 내가 얼굴이. 그렇죠. 그 사람, 내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관, 사명감, 그리고 예의, 품성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렇죠. 인성 같은 걸 본다라고 정말 생각하면 중요해요.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해서 뽑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증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이 금요일 같기도 하고요. 자, 아, 그렇다면 네. 합격률, 합격 현황 네. 또 알려주시죠. 합격률 보시면은 네, 이게 합격률이 중요하거든요. 점점 올라오긴 해요. 2014년에 38%. 네. 근데 2015년 많이 떨어졌네요. 28%. 하지만 오. 26년 보니까는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건 최근- 지난해 너무 적게 뽑혀서 네네. 충원의 의미 아닐까요? 열심히 했겠죠. 네, 박수라고 2017년도 생각하니까. 저희가 한번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봐야겠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요거를 보시면 실제 합격률이 이렇게 왜 안 높냐? 이게 왜 이렇게 안 높냐면 이게 객관식인데 법규가 들어가요. 법규가 들어가면 이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생각을 하죠. 나는 여행만 좋아한다. 공부는 필요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친구들은 여행을 하는 친구도 아까 말했지만 네. 이거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더 중요하지 여행 좋아한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직무들 같은 경우는 경력에 따른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여행 서비스는 좀 어떻습니까? 여행 서비스도 이 커리어 로드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3수준에 갈 수 있는 거는 보시면은 두 가지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행 상담을 하는 그 실무자가 있고요. 그 뒤쪽에 이제 안내하는 안내사나 가이드 같은 분들이 네.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가이드는 레벨이 올라간다고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요, 실제로. 가이드는 경력이 쌓이죠. 그럼 경력에 따라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진급이 되는 거죠, 그냥. 직급이 올라가는 거지 이런 경력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 안내사를 하다가 이 여행 관리사로 넘어가거나 상담 네. 관리사로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행 상품 개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솔직히 실제 업무를 뛰어봐야 돼요. 네. 가이드를 해보고 해봐야 고객들이 이렇다. 고객들이 이런 걸 요구한다 원하지 처음부터 상품만 개발해 책상에서 좋은 상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은 이 실전에서 뛰고 그다음에 이 커리어 로드맵을 상품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네. 이 6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쌤 오늘이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출연이시잖아요. 요즘 워낙 네네. 바쁘셔서 네네. 달에 한 번 출연하시니까 네, 달에 한 번, 내년 1월에 또 출연을 하실 텐데 네. 올해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특성하고 친구들이 네. 좀 잡아야 되는 마음가짐 같은 게 있다면 조언을 좀 하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행도 갔지만 여기도 써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취업을 많이 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데 서비스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겁니다. 그 여행을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체 친구들에게 말할게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격증 좀 못 따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피하시면 돼요. 무기력. 절대 무기력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기력해지기 쉬운 또 계절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쌤 말이 많은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입시박사 고종필 쌤 내년에 만나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